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안녕하세요. 오늘 고백입니다. 3주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영상을 찍기 전에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 책도 읽음과 동시에 이 아래에 있는 책을 더 중점적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솔직히 제 생각을 나누기보다는 저는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책 속에서 하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지만은 1월 달에는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금 더 다루기보다는 그냥 어떤 걸 배웠냐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은 역시나 꾸준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 먹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언젠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내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계속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었고요. 다음 주에도 이거를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문해뒀고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송민섭이라는 작가가 썼던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책이 두 번째 책, 그리고 첫 번째 썼던 책을 주문을 해놨습니다. 2월달을 위해서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책을 상당히 빠르게 쳐내고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원래 작년에 중고 서점을 갔을 때 자주 봤던 책이에요.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끌리지가 않았었는데 올해가 됐을 때 이 책이 신년 에디션을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책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왔죠. 10만 부 기념 청룡 에디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7가지 기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기술이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닌 말버릇을 알려줍니다. 말버릇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말로써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말은 많은 걸 바꿉니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사람들이 크게 이야기하듯 삶을 바꾸게 되겠죠. 삶을 바꾸면은 또 그 주위에 많은 것들이 변할 것이고요. 뭔가 여기 7가지 무기라고 적혀 있길래 그것도 떠올랐어요. 그 옛날 스티브 코비였나요? 그 사람이 쓴 7가지 규칙인가 습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청바지 표지에 그려져 있던 책 있거든요. 엄청 오래된 책. 그 책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어쨌든 7가지 기술이 나오는데 저는 그 7가지 기술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 7가지 기술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았었던 첫 번째 기술과 마지막 7번째 기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단원의 문장. 바로 이 작가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문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의지가 있어 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말했던 경험이 있나 라고 바로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냥 나는 할 수 있어, 아니면은 해봐야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의지가 있어 라고 딱 잘라 말해본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줬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을 하고 여기다가 담았을 거기 때문에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공감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 환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 말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는데, 저는 그 환경이란 거를 바꿔서 생각하며 살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결사반대합니다. 왜냐면은 그 자리라는 것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이거든요. 피라미드라고 생각했을 때 어찌 보면은 하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것을 좀 자리라고 표현을 하지,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대명사로서 자리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독서를 하다 해서 자리도 같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은 그 자리에 힘입어서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던 역량을 펼치게 되겠죠. 하지만 누구나 회장이 됐더라도 회장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성과를 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이 몰랐던 자기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던데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뭐 중간 관리자나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환경에 맞춰서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로 우측에 또 밑줄 그어둔 게 있습니다. 진한 글씨체로 쳐져 있는데 이것을 읽고 나서 이것을 읽어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내 탓을 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운을 그만 탓하라, 남을 그만 탓하라,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 어린 시절이랑 이웃을 그만 탓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문장을 보면은 외부의 영향이나 환경을 들먹이는 것도 그만둬라라고 하잖아요. 모든 현상이나 사고나 내 주위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100%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 말이 여기에 나와요. 그 사건들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당신 책임이라는 사실. 이거는 절대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안 좋은 일이 왔을 때도 이것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는 거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니면은 신은 나에게 무슨 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왔을까 하면서 원망만 하게 된다면은 그 상황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어떤 사건들 이후, 이전과 현재 이런 거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느냐,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는 100% 내 책임이라는 사실. 너무나 공감되었고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의지가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을 살짝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사는데 그런대로 참을 만한 게 틀림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정도면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내가 해왔던 것만큼 이 정도 보상을 받으면 돼. 하지만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유지가 된다는 말은 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이 가만히 있으려라는 노력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끝도 없이 그냥 내려가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지금 피나는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 분명 답은 이거일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한 거고, 그런 대로 참을만은 한 거예요. 이태원 클래스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박세로이가 했던 문장이 있어요. 왜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참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아? 이러고 하는데 박세로이가 바로 답변을 한 번만 그 한 번 때문에 사람은 변한다고요. 그래도 지금만 한 번 참고 넘어가면 다 해결돼. 지금 한 번! 지금만 한 번, 마지막으로 한 번, 또 한 번! 순간에 편하겠지. 근데 말이야, 그 한 번들로 사람은 변하는 거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거 한 번만 참으면은 그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는 당신의 인생이 그토록 어렵고 복잡했던 이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너무나 반가웠던 7번째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무서운 감정이라는 게 바로 저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그 기대를 가졌던 것이 기대를 충족해 주거나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얻었을 때는 참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감정이 있나 싶습니다. 생각을 해볼까 싶어서 적어놨는데 한번 봐봅시다.
여기 있네요. 맨 아래 있고요. 당신의 문제가 당신을 일탈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당신의 숨은 기대가 당신을 일탈시킨다. 이런 감정이 가장 많이 드는 것은 당연히 연인일 것입니다. 그런 좋은 감정 아래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정말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 기대감이 너무 높다면은 관계를 그르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서운함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이 살기 위한 원동력도 되지만은 사람이 좌절되기에도 가장 쉬운 감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나오죠? 기대를 잘라내라. 어쨌든 결과는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그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발생될 건데 그 기대에 따라서 제 기분만 망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기분을 더 크게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대를 잘라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좋았다면 그 좋은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안 좋았다면 안 좋은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은 기대라는 것이 먼저 깔려 있다면은 좋은 것은 당연히 더 좋을 수도 있죠.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대를 잘라내는 것의 이면에 가장 좋은 이유는 내가 안 좋은 감정을 더 깊게 느끼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좋은 걸 떠나서 우리는 안 좋은 그런 감정을 느꼈을 때 훨씬 큰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나왔는데요. 스스로를 통제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할까? 아침에 일어날 때를 저는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저를 스스로 통제를 해서 원하는 시간에, 최초에 계획했던 시간에 일어났어요. 그렇다면은 아침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 자유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고 했었다면은 아침도 먹을 수 있고요. 더욱 편하게 하겠죠. 자유롭게. 시간이 여유로우니까. 그리고 나서 집을 나선다 하면은 여유롭게 나서서 뭐 늦지 않게 원하는 장소에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 안에서 엄청 자유롭다는 거죠. 스스로를 통제했을 때는요. 반대로 넘어가 봅시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했다면은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쫓긴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했나 싶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었던 거죠. 저를 제대로 통제한 만큼 나는 그와 상응하는, 때로는 그보다 더 높은 자유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접어놔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그것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의지가 있어. 제가 더 나아가서 생각했을 때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은 나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을 할 의지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7번째, 마지막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냥 기대를 잘라버리고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감정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삶을 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감정에 큰 낙폭이 없을 것이고, 감정에 큰 낙폭이 없다면은 세상을 사는데 충분히 더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하는 딱 2가지, 이거 한번 가져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첫 번째 기억하시죠? 나는 의지가 있다. 두 번째, 기대를 잘라버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지만 저는 또 4주차로 다가올 저의 모습을 기대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의 고백이었습니다.